이집트 문명이 번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년 일정한 주기로 나일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1920년 이집트 정부가 댐을 건설하기 전까지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매년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홍수가 나면 강 상류에 기름진 흙이 대량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 곳곳에 쌓이게 됩니다. 아, 비옥한 땅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가 됐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활상은 벽화로도 함께 전해지는데 벽화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화가 재밌는데 항상. 재밌어. 맞아, 맞아. 벽화 보면 항상 이렇게 막 뼈가 이렇게 딱. 저런 거, 저런 거. 자, 이 벽화 속에 보이는 나일강 유역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지금 농사를 수확하고 엄청 잘 있고, 짓고. 그렇죠? 동물 이용해서 농사 짓고. 밀도 있고 열매도 네. 있고. 네, 그렇죠. 열매도 과일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있고. 먹을 거 많네. 아니 근데 저렇게 컬러감 있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예, 그렇죠. 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요. 그렸고 그다음에 이게 무덤 내부라서 탈색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이 돼 있는 겁니다. 햄 씨, 그 나일강 때문에 인류 최초로 발명된 게 또 있어요? 예, 그 나일강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시초를 탄생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강이 범람해야만 농사가 되는데 범람한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에 있는 시리우스 별이 빛날 때 강이 범람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별을 기준으로 1년을 365일로 나눠서 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발명한 거예요. 태양력. 내가 지금까지 살면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1년 365일로 정해놓은 거. 도대체 누가? 이집트네요. 1년, 그래서 너무 야속한 거죠. 왜죠? 1년 한 3,000일 해놨으면 나이 천천히 먹게요? 나이도 천천히 먹고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는 천천히 먹지만 빨리 죽잖아요. 아, 그러네. 뭐 일찍 죽어도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일단 나일강 유역에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니까 그 먹을거리가 많아지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작물들이 뭐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밀보리 이런 것들이 있고 오이, 상추 이런 채소들이 있고요. 그다음 포도, 멜론 이런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언지 한번 벽화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밀 아니야, 밀. 빵? 밀. 빵을 그때 어떻게 만들어요? 자, 여기 벽화가 빵이네? 네. 빵같이 생겼는데? 뭐처럼 생겼습니까? 빵이요. 빵이네. 예. 방금 구운 아, 빵. 빵순이 빵. 정말 네. 빵에 대해서는 다 하네요. 최초의 빵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오, 맞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오븐이 있었어? 뭐 어떻게 만들어? 그거 어떻게 꼽았대, 저거를? 발효를 해야 되잖아요, 발효. 발효가 있었다는 거예요? 효모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스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야. 가루를 빻아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 하루에 2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 2번에 걸쳐서 식사를 했다. 저거 무슨 그리고 맛이었을까? 또 하나 주요 작물 보리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설마. 보리로 즐겨 먹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술? 설마 나왔다. 막걸리! 맥주죠, 맥주. 막걸리입니다. 맥주 아니에요? 힌트를 이렇게 크게 줬는데. 막걸리 술쟁이들. 막걸리는 아니죠. 맥주죠. 보리라 그랬어? 네. 아, 보리라 그랬어요? 예, 지원 씨가 왔습니다. 맥주. 아, 바로 맥주죠. 예. 음주 가물을 여기서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제철하니까요, 이집트. 그리고 맥주를 이제 어디서 만드나요? 옛날에는 양조장? 양조장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제 맥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만드는 것이 뭐 남녀가 같이 했는데 여성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맥주 만드는 일을 하고 일종의 그 맥주 만들기를 예술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맥주 만드는 사람을 이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다. 맥주 장인.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외에도 교수님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는 그 인류사에서 지성의 기준을 나타내는 이게 존재했습니다. 지성의 기준이요? 지성의 기준을 나타내는 이것이 존재했다. 문자. 아,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바로 이제 최초의 문자 중에 하나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한 800글자 정도를 조합해서 문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화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새겨 넣을 때도 문자를 함께 그리거나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초창기의 한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상형 문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족 무덤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경찰이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이제 자기의 경찰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제 개코 원숭이 2마리가 원숭이. 보이실 텐데 저 개코 원숭이들이 오늘날로 치면 경찰견들. 그래서 경찰도 세계 최초로 이집트인들이 운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을 새기면 위에 상형 문자로 무언가를 써놓는데 이게 만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말풍선이 이렇게 있다. 그 말풍선을 한번 채워보세요. 도둑이 하는 말이에요. 아, 정답.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얘기고 지금 현장에서 잡힌 상황이죠. 아, 잡힌 상황에서. 원숭이도 진짜 다리를 꽉 잡았어요, 양손으로. 그러니까. 이건 나의 원숭이야. 오, 예.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읽냐면요. 얼굴이 달린 문자들이 있죠. 새 같은, 새나 사람들. 그걸 마주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야, 하, 이쿠, 위, 그다음에 싸우, 이아네르, 해무이, 에르, 네루, 이아에르, 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아네르가 이 개코 원숭이를 이아네르라고 불렀어요. 이아네르 펜, 이 개코 원숭이를 떼주세요. 때려서 말려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장단지를 꽉 쥐고 있거든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아프니까 얘를 좀 소녀 얼굴 표정도 되게 되게 당황했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거슬러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부터 문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 수 있죠. 대피라미드는 이제 평균 그 돌의 무게가 2.5톤에서 7톤까지 나갑니다. 하나가요? 예. 저 돌 한 블럭이 하나. 예. 7톤이면. 이거 어떻게 날르냐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크기의 돌을 210단까지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때 총 동원된 돌의 개수가 23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풀어야 할 피라미드의 첫 번째 미스테리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톤 단위에 달하는 230만 개의 돌을 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는 돌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의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았는데 그 돌들 중에서 비교적 무른 돌, 석회암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돌을 부수고 반듯하게 가공하는 게 좀 수월했고요, 이집트인들한테. 그래서 이런 작업이 모두 채석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당시 그 채석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나일강 쪽에 많이 있네요. 그렇죠. 채석장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서 산지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대기하고 있던 돌을 배에 실어서 이 범람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배들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배들이 이제 건설 현장인 기자 근처에 가면 여기에 이제 수로가 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수로까지 배가 가서 접안을 하고요. 그러면은 매우 짧은 거리를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건축 자재를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석재가 운반됐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다음에 공사장까지는 어떻게 옮겼나요? 그때는 이제 근육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예, 사람의 힘. 그래서 보통 1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5개 조, 그래서 75명 정도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썰매를 제작을 해서 돌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트랙을 만들어서 이 썰매를 움직였고요. 와. 어떻게 보면 기차의 시초네. 레일을 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 건축이 또 한 번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쌓을 수 있었을까? 그냥 어떻게 쌓는 게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수천 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가장 큰 관건은 바로 밑면을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밑면이 직각을 이루는 정사각형이 되지 않는다면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꼭지점이 중심에 놓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집트인들은 다행히도 정확하게 직각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그 도구가 밧줄을 사용했어요. 뭐지? 자, 여기 보시면은 길이가 같은 12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3개를 이은 매듭, 그다음에 4개를 연결한 매듭, 그리고 5개를 묶은 매듭. 그리고 이것들을 굽혀서 이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이게 바로 직각 삼각형이 되죠. 저거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네.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 예,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인가?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죠? 네. 예, 밧줄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밧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에 서서 밧줄을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밧줄을 이용해서 토지의 그 면적을 측량을 했다. 피라미드 역시 이런 그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게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거였구나. 아 그러면 이제 뭐 밧줄로 이제 밑바닥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엔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쌓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이게 이제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그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가 됐는데 현재는 그 하나의 방법이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이제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도르래 아닐까? 먼저 바닥의 각 면을 직각으로 만든 후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돌을 나르기 위한 나선형의 경사로를 만드는 거죠.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여 경사로와 피라미드를 함께 제작한 겁니다. 아, 경사로를 만들었구나. 피라미드가 완성되면 이 경사로를 치워버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수학의 천재들 같은데. 그러니까요. 길을 만들면서 쌓아 나가는 거야. 와. 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다가 맨 꼭지점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피라미디언이라는 돌을 올려놓는데 피라미드 중앙에 이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돌을 어떻게 올려놓았을까 정확하게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럼 총 몇 명 추정하는
하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원이 이제 매년 한 20년 동안 피라미드 건축에 매달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노예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에 투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 농민 그리고 이제 건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그다음에 8일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는데 8일간 일을 하고 이틀 쉬면서 이 쉬는 기간에도 임금을 받았습니다. 와.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건설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지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부인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저 때 이미 테스터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테스트? 임신 테스트기. 그럴 것 같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설명을 드릴게요. 밀 씨와 보리 씨의 이제 각각 소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밀에서 싹이 나면은 딸을 임신했다는 뜻이고 아 갑자기 이상한 보리에 데로 싹이 빠지는데? 나면은 아들을 임신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굉장히 미신적인데. 갑자기 그다음에 신빙성이 확 둘 다 떨어지는데요? 싹이 나지 않으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떨어지는데요, 뭔가 이게. 근데 이런 그 고대 이집트의 임신 테스트 방법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 1963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밀과 보리 테스트가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을 하기로 합니다. 에이 그게 뭐 무슨 검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놀랍게도 임신한 여성이 밀과 보리 씨의 소변을 보자 70%의 확률로 싹이 났어요. 네? 싹이 났어요. 네? 진짜요? 말도 안 돼. 미국 국립보건원은요,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 증폭되는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종자의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어머. 설명을 와 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 아들 딸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성별 판별은 이제 근거 부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와 그래도 신기하다 정말. 심지어 이집트에서 발굴된 한 의료기구를 보시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실감하실 수 있는데 네.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지 저게? 뭐지? 이건 발인데? 발등에다가 뭘 한 건데? 보호대 같은데. 뭐지? 이 인공 발가락. 그렇죠. 예, 마치 사람의 발 모양인 이것은 엄지발가락을 나무로 만든 의족입니다. 에? 발에 잘 부착시키려고 가죽 덮개를 이제 이용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죠. 와, 그래서 아니구나. 엄지발가락만 안 써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형물이죠. 예, 보형물의 발굴은 노동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짜 말도 안 양수민 씨 된다. 고대 이집트 신기한 의학 기술들이 있네요. 네, 나름. 맞아요. 더 있나요? 네, 또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인류 최초로 비임약을 만들었었대요. 고대 이집트 때.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악어의 배설물하고 아카시아 잎하고 꿀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임약을 만들었는데 그 여성 체내에 놓으면은 이제 임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돈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또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혼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이제 합의 이혼하게 되면은 뭐 재산 분할도 그렇고 뭐 남편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도 줬어야 했고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위자료까지 그런 와.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차를 뭐 보면은 재판하는 그런 법정이 있나? 사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자, 고대 이집트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람세스 2세의 치아가
이집트인들,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한 황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점차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 이제 미적 아름다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몸을 씻을 때는 소금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우유하고 꿀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을 할 때는 공작석, 푸른 공작석이 있고요. 그다음 터키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빻아서 눈꺼풀에 발랐습니다. 우와. 아이섀도우와 똑같죠? 아이섀도우. 그리고 붉은 염료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손톱이나 발톱을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대박이다.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니 여성들은 뭐 고대 이집트 때부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남성들도 치장을 한 게 있나요? 네. 남성들도 멋부리기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종종 사용한 거, 이것도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발. 아, 그 영화에서 네, 나오는 그 들어봤어요. 칼 단발. 맞아요. 당시 많은 이집트인들이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었는데 공식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발들을 사용했습니다. 가발은 남성도 착용을 했고 여성도 착용을 했고요. 뭐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 그다음에 양모, 그다음에 말총 이런 다양한 재료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발에 최초로 이것을 사용한 인류이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발찌야? 그래 발찌인 것 같다. 뭐지? 양말. 발가락 양말. 아니 그냥 양말 아니야? 발가락 양말 아니에요? 발가락이 자, 낙타 양말이에요? 바로 아시네요. 양말입니다. 아니, 왜 2개밖에 안 해놨어? 사람이 신는 양말이. 발가락 양말하고 이제 흡사한데요. 줄무늬 패턴이 있어서 이제 귀여워. 예쁘다. 화려한 양말이죠. 우와, 저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양말을. 그래서 빨간색은 식물의 뿌리, 그 파란색은 대나무 잎,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용접꽃이라는 이제 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말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생활용품 중에 하나였고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기도 했어요.